딱 됐다고 했을 때 너무 좋았죠. 둘이서. 근데 또 마냥 좋아할 수가 없더라고요. 언젠가 내 애가 아이가 생기면 가난을 느끼게 안 했으면 좋겠다. 100% 공감. 맞아. 너무 진짜. 공감. 그러니까 제일 걱정되는 건 육아를 할 때 돈이 많이 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게 걱정이죠. 막 라면만 먹을까 봐. 아, 저는 아예 원래 결혼조차 꿈을 안 꿨었어요. 결혼할 돈이 없을 거야 나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나는 운전할 일이 없겠지? 차가 없어서? 차 살 돈이 없어서? 난 아이도 못 낳겠지? 돈이 없어서? 약간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했었는데 뭐 가장 큰 거는 이제 5년이 이제 넘어가려고 하네요. 6년 차가 되려고 해요. 소송이 계속 아직까지. 아직도 하고 있는. 네. 있을 때마다 너무 힘들죠. 법원에 내야 되는 돈도 있고 변호사님한테 줘야 되는 돈도 있고 이제 건강도 이제 조금씩 안 좋아지시고 제가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벌이 대중이 아예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 벌이가 없는데 다 나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다 나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 아이까지 생기면 더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되게 행복했다가 그게 부담이 됐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와, 진짜 그렇겠다. 그게 제일 걱정인 것 같아요. 연예계 생활하면서 뭐 예전엔 아예 제가 거의 뭐 10년 동안은 수익이 없었고 진짜 웃긴 게 그 되게 힘들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생활고를 겪은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원하는 방송들을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때 일을 제일 많이 했어요. 나와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뭐 얼마나 가난했어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사실 또 하다 보면 또 부모님 얘기도 나오고 맞아. 부모님 뭐 예전에 IMF를 겪었고 막 그런 것까지 나오고 뭐 채무 얘기도 나오고 막 하다 보니까 그럼 또 이제 자기 전에 계좌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계좌 한번 보고 자는 게 이제 낙이었죠. 그래 벌었다. 오늘도 얼마 벌었다. 내일도 방송이 있는데 또 얼마를 벌겠지. 이걸로 버텼죠 사실. 네. 제가 사실 응원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 어느 순간 또 욕은 뭐 좋은 옷을 입었다든지 좀 돈을 좀 번 것 같다 하면은 이제 욕을 하는 거죠. 그런 것도 피로감을 많이 느꼈어요. 네네. 그 대중분들도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라. 네. 근데 저는 이제 출연료를 받고 이제 방송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전부 다 방송을 거절한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잘 살았어요. 아 어렸을 때는? 네, 그때 이제 IMF 그 단어가 너무 오면서 부모님 빚이랑 뭐 다 하면 몇 억 되는 거야. 병원비 낼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하고 계속 돌려막기 막 어느 날 딱 들여다 봤는데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현금 서비스도 막 있고 막 그래서 또 그 이제 짠내 어떻게 보면 그 짠내 캐릭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캐릭터가 사라지면서 일이 없었어요. 또 아이러니하게. 결혼하고 막 이러면서. 결혼하면서 어. 올해 초였나? 아예 벌이가 0 거의. 네. 그랬었어. 그러니까 경제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되게 어려우셨겠어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예측이 이제 가능하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또 내면에서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아 그냥 힘들다고 할까? 그러면 방송 더 불러줄래나? 네. 막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네. 그런 생각 그랬는데 저는 한 번 좀 이게 공황 같은 건 아닌데 그때 한창 너 거지야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을 때 아니면 괜찮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 모르는 사람도 괜찮아요 할 때 전부 다 나를 너무 가난하게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꽂혔는데 공포가 왔어요. 그 마치 뭐 귀신을 보고 무서운 것처럼 그런 공포가 왔는데 공포가 끝이 없는 거예요. 원래 무서워 말아야 되는데 왜 끝이 없이 무서워지지? 근데 더 크게. 그래가지고 이거 뭔가 잘못됐다.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먼저. 네. 이게 제가 겪은 가장 이상한 경험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 한 2번 정도? 돈에 대한 그 태도 대표적인 3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나쁜 거야. 돈은 사람을 타락을 시키기 때문에 청빈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미덕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money avoidance, 그러니까 돈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그래서- 있어요. 네, 그래서 신기하다. 황금보기를 돌같이 해라. 어. 이런 분들. 또 2번째는 자신의 존재 가치, 나라는 존재 가치를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이 자산, 돈의 가치와 동일시하는 money status, 즉 돈을 지위로 생각하는 사람. 3번째는 돈이 많을수록 행복할 거다. 그리고 난 이거 네, 난 이거 같아. 돈이 있어야 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래서 돈을 좀 숭배하는 경향, 머니 월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3가지가 대표적인 돈에 대한 태도예요. 네, 슬리피 씨는? 저는 뭐 숭배 수준이죠. 네. 네, 숭배, 네, 네, 숭배할 수 있습니다. 숭배다 이렇게 아예 표현을 하셨는데요. 돈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소비하는 패턴이 직결되거든요. 아, 네네. 경제로 넉넉할 때는 필요한 건 잘 사시고 잘 쓰고 그러는 편이세요? 돈을 처음으로 좀 막, 돈이 많이 벌리네라고 할 때쯤에는 다 썼어요. 어머. 서름 때문인가? 네. 그냥 복수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또 주변에서 이래. 지금 아껴. 난 언제 써? 라는 생각이 난 언제 엄청 써? 크게 빵 왔어요. 그럴 수 있어. 슬리피 씨가 갖고 있는 이제 돈에 대한 태도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더 좀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사전에 왜 문장 완성 검사를 드렸거든요. 앞에 아, 이렇게 예, 예. 뒤에 붙이는 거 예, 예. 있잖아요. 그 중에서 눈에 확 띄는 게 있어서 제가 추려 갖고 왔거든요. 일단 슬리피 씨 검사한 거 보니까요. 내가 늘 원하기는 돈을 벌기.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으려면 돈을 많이 번다. 언젠가 나는 돈 걱정 없이 살리라. 나의 야망은 건물주. 내가 다시 젊어진다면 돈을 모은다. 네. 돈이 있네요. 네. 돈 많이 썼네. 이게 진짜 돈이네. 솔직하게 네네. 진짜 대답해 주셨어요. 네. 예. 네. 근데 원래도 그러셨어요. 좀 삶이 좀 약간 그런 쪽에 경험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경험이. 뭐 예를 들면 지하철 이제 홍대에서 이제 언더그라운드 공연 갈 때 이제 뭐 지하철비 없으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넘어서 막 몰래 타고 다니는 게 뭐 일상인 적도 있고. 나 돈 없어라는 얘기를 그냥 크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줘. 그랬어? 응. 그래서 빈대라는 별명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진 적도 있고. 별명이 빈대셨어요. 네. 예쁘다 진짜. 그러니까. 네. 아니면 치료 같은 걸 못 받다거나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저는 그 피부 묘기증인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네네. 네. 그- 알레르기 일종인데요. 네. 그러니까 피곤하면 간지러워져요 여기가. 네네. 뭐 긁으면 모기 물린 것처럼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커져요. 피곤하면 네. 그게 팔을 덮거든. 등을 덮고. 근데 이제 병원 응급실 갈 돈이 없어서 그 간지러움을 참고 있던 나날들 막 이런 게 뿌리 깊게 박힌 일들이 몇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정말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계속 더 바라게 되고. 네. 돈에 대한 개념은 돈과 관련된 큰 일을 겪고 났을 때 생기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는데 대체로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한 개념들은 쭉 생겨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어릴 땐 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꽤 잘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네. 한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아버님께서 사업이 잘 되셔서 뭐 공장도 있고 우와. 제가 부천에서 이제 나고 자랐는데 부천에서는 진짜 손꼽힐 정도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 방에 뭔가 이제 그때 당시 많은 이제 가정에서 이제 IMF가 이제 제가 중2 때 딱 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생활이 너무 크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영화에서 나오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제 빨간 딱지가 이제 내 컴퓨터에 붙어 있더라고. 학교 갔다 왔더니 뭐 그런 것들이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부모님이 아, 부모님이. 부모님이 힘들어하는 거 너무 많이 봤고 네네. 빚쟁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채무가 있는 분들이 집에 너무 많이 오셨고 제 방에 붙박이장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렇게 방공호 같은 네. 의미였네요. 네. 피난처였네, 거기다가. 두 분이 이제 따로 막 일도 하러 다니시다가 이제 싸우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죠. 그게 싫어서도 붙박이장에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그러다 이제 결국 그때부터 이제 따로 사셨죠. 슬리피 씨한테 돈은 너무 많은 중요한 개념인데요. 안전, 안정, 가까운 사람들과의 평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그 존엄성을 유지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수단.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야, 이게 정말 한이 맺히는구나. 이걸 어떻게 내가 복구를 하고 되갚아주나. 뭐 이런 이제 의미까지 붙으니까. 좀 심하죠. 네네. 그래서 심한. 이런 얘기를 네. 박사님하고 또 얘기를 나눠보고 싶기도 했었어요. 네. 너무 그러나 내가? 네. 막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네. 부모가 가지고 있는 돈과 관련된 경제적인 가치관은 부모를 그대로 배워요. 부모를 그대로 답습해요. 내지는 그게 싫어서 완전 반대로 가기도 해요. 똑같아지거나 아니면 완전 반대가 되거나. 그래서 늘 조금 더 건강하고 편안한 그 경제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염두에 두시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내 딸이 이러면 싫을 것 같은데. 저도요. 제 아들이 그러니까. 이러면 싫을 것 같아. 아빠가 되면 어떤 아빠가 되고 싶어요? 저는 좀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이 좀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이제 제가 느꼈을 때는 이렇게 사랑받을 기회가 좀 많이 없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그래서 이 친구가 나는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좀 느꼈으면 좋겠다. 친구 같은 아빠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실제 아이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 그리고 아이를 정말 예뻐해주면서 귀하게 존중하면서 키우는 거는요. 돈이 안 들어요. 돈이 안 들어요. 아이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게 돈이 듭니까? 안 들죠. 네. 그리고 아이한테 정말 아빠가 너랑 놀이동산 가고 싶은데 미안하다. 근데 아빠는 너무 널 사랑해. 그리고 꽉 안아주는 게 시간이 많이 들까? 시간이 많이 걸릴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해주면 돼요. 일단 집이 뭐 잘 살지 못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 무시 아닌 무시도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나 뭐 가족들 사이에서도 뭐 제일 못 살고 막 이랬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항상 뭐 지하방이나 이런 데 전전했고 집에서 막 부채 막 그 부업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봉투 붙이는 거 그거 집에서 맨날 부채 같이 막 꽂고 있었거든요. 부업으로. 그래서 맨날 나가면은 여기에 막 동그랗게 부채 막 그게 막 붙어 있었어요. 그런 쪼가리들이. 근데 그러면서 살았는데 뭐 이런저런 안 좋은 꼴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뭐 싸우는 이유가 거의 대부분 돈이니까. 돈이 없어서 부모님의 부부싸움. 그리고 어렵게 삼수해서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집에 돈 100만 원이 없다는 거예요. 학교 그만뒀어요. 삼수해서 겨우 들어간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냉정하게.
어느 순간 그 집을 나와야지 제가 살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살기 위해 도망 나왔거든요. 제가 딱 봤을 때 가족 중에서 제일 성공할 수 있는 확률, 잘 될 수 있는 확률, 그래도 제일 밥벌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저밖에 없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난 무조건 나가서 성공을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등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랬군요. 연락을 실제로 잘 못했고 안 하게 됐고 집도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잘 가지도 않았어요. 제가 무너질까 봐 마음이 단단해져야만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좀 피했었어요. 네, 4-5명 집에서 얹혀 살았어요.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23살? 그래서 아는 동생네, 아는 언니네, 아는 친구네 얹혀 살고 하면서 계속 잘 되기 위해 엄청난 진짜 악착같이 살았거든요. 다시 또 아르바이트를 해? 학원을 다녀? 또 돈이 없어. 또 아르바이트 하고. 그러니까 남들은 쭉 배우고 있을 때 저는 3개월 했다가 아르바이트 하고 3개월 했다 아르바이트. 그래서 개그는 또 팀을 꾸려서 해야 되잖아요. 예. 갔다 오면은 다 팀이 돼 있는 거야. 그 나중에는 막 으쌰 샤샤 막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 나중에는 진짜 너무 급한 대로 짜니까 막 그런 것도 나오고. 근데 이걸 매번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되게 아무렇지 않은 척 했던 것 같아요. 다음 학기 때 보자 이렇게 인사했었지만 이게 반복인 거죠. 돈이 없어서 그만두고. 네.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계속. 결국 경제적인 것 때문에, 결국 가난 때문에 꿈을 못 펼쳐. 여기서 오는 그 속상함과 네. 맺힘. 겉으로는 나 어쩔 수 없어. 못 볼 것 같아. 우리 다음에 네. 다른 데서 보자. 이렇게 말은 하지만 네. 그 진짜 속내는 어땠을까? 속마음은. 진짜 속마음은 또야? 나 또 못하는 거야? 나만 또 안 되겠네.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KBS 송필근 남궁경호라고 있어요. 근데 누나 우리 이번에 시험 같이 보자 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일을 하느라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로 공채 시험장에서 공채를 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공채 시험을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인데 안 보게 됐는데 근데 그 해에 그 친구 둘이 붙은 거예요. 제가 일하다 말고 그걸 보고 쭈그려서 진짜 엉엉 울었거든요. 근데 엉엉 우는 제 자신을 제가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매년 이렇게 돈이라는 이유로 가난이라는 이유로 매번 좌절. 이게 저는 10년 넘게 반복이었어요. 네.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 힘으로 다 깨고 갈 수 없는 뭔가 내가 한 걸음 나가려고 하면 언제나 벽에 딱 가로막히는 그 경제적 장벽. 네. 이것 때문에 세미 씨가 이렇게 안정이 되기 전까지는 언제나 꿈을 계속 이뤄갈 것인가와 가족에 대한 도리를 해야 된다는 그 부담 사이에서 언제나 굉장히 힘들었겠네요. 네, 맞아요. 부담이 됐던 게 저희 어머니는 끝까지 밀어줬지만 제 꿈을 1년 갈수록 시험 계속 저는 떨어졌다는 이야기밖에 대학교까지 하면 제가 30-40번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매년 떨어졌다고 말하지 나이는 이제 20대 후반 30이 됐지. 그러니까 조금씩 원래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가족들이 세미야 너 이제 그만하고 돈을 벌어서 가족들에게 돈을 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조금씩 매년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미 씨한테 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요즘 굉장히 행복하죠. 많은 사랑을 받고 작은 성공에 이제 문을 열었다고 보는데 이 작은 성공 중에 본인이 노력해서 얻은 성공의 부분과 운 내지는 타이밍이 잘 맞아서 얻어진 거 비유를 한다면 어느 정도인 것 같으세요? 저는 솔직히 노력도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운이라는 건 전 70-80%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뒷받침하는 게 제 실력이고. 지금 현재 나의 이 상태
좋은 결과가 있는 상태에서 타이밍이 좋고 운이 좋아서 얻은 게 많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불안해집니다. 훨씬 더 불안해집니다. 훨씬 더. 이런 것들을 가면증후군이라고 해요. 가면증후군은요. 지금 현재 나의 성공이 노력이 아니라 운으로 얻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와, 맞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계속 공채고 집안 환경이고 진짜 운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렇게 한 번에 몰아주시려고 운이 없었던 거구나. 전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지금 운이니까 얼른 열심히 해야지 박쌤이 너 뭐 하는 거 하면서 엄청 채찍질을 했거든요. 근데 운 때도 좀 맞긴 맞아야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본인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또 가지고 있는 재능을 굉장히 갈고 닦은 그런 면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정말 실체와 나의 본질의 모습을 보면 나를 좀 싫어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원래 나보단 조금 더 과장돼 있고 내가 좀 부풀려져 있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끊임없는 자기 의구심이 생기면서 맞아. 초조해지거든요. 이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어떻게 보면 부캐 같은 경우에도 진짜 박세미의 본연의 모습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캐릭터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기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서준마민 캐릭터가 뭐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박세미가 아니기 때문에 끝이 나는 날이 올 건데 그때 제가 완전히 사라지면 어떡하지? 서준만과 함께 박세미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불안한 거죠 저는. 내 위치가 높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계속 좀 쉬는 날도 쉬는 대로 불안했고 일하는 날은 또 일하는 대로 또 막 불안하고 계속 예.